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내년 4월에 22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한 20여 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앞두고 돈의 관심 선거구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여 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법정 시한이라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최근에 국회 선거구 획정 상황 어떤지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20년 만에 이제 전원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라는 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의 헌법기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승자 독식의 어떤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비례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때 공감을 이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그리고 개방명 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도출된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역시 이런 정치 개혁이라는 이상에 비춰 보더라도 반대로 반대급부로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역시나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포장을 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지 선거구 획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여야의 의원들이 각각 의견이 너무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서 선거제도 자체의 결론을 짓는데 예상했던 5, 6월은 훨씬 도가가 될 것이고요. 총선 직전이나 가서야 지지부진한 미미한 정도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임박해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비슷한 예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선거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3월 10일까지 국회 선거구 획정을 해서 안을 내놓고 4월 10일 딱 1년 전까지 이걸 확정시켜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 역시도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이 선거구 개편 논의를 직접 언급을 했었고 그 언급이 있자마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바로 선거구 개편과 관련돼서 전격적 논의를 하겠다라면서 기대를 높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그런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 선거구 개편과 관련돼서는 헌장사상을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가지고 이와 관련된 발언과 논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되게 보는 것들은 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원 정수를 축소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논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지난 선거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던 그 유성정당 문제 자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현재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선거관리위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했었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그 형국인데요. 이 국회의원들에게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맡겨놔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역시도 제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우리 지역으로만 들여다보면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불 선거구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지금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절실한데요. 현재 27만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처럼 2명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그 선거구인데요. 철원, 화천, 양구가 현재 한 5만 6천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상 불법이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에 북부를 떼어가지고 여기 붙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시급하게 교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 정수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현재 강원도처럼 이렇게 넓은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로 포함을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이런 현안들에 대한 결정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에서 또 관심 선거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춘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춘천 연고라서 이번에 춘천 선거구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설이 나왔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최문순 전 도지사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내년 총선의 어떤 성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년 네. 총선은 뭐 양 진영 간에 아주 극단적 첨예한 대립을 할 거고 사생 결단식 이제 대결 구도를 펼칠 네. 것입니다. 근데 이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것이 원래 내년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내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후에 있는 한 달 전에 있는 이제 선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란 투표라는 것이 원래 상대방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기보다는 상대방이 못마땅해서 찍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상대방이라는 것 중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물론 일각에서는 뭐 인물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정당 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좌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전혀 그런 영향은 미비할 선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는 국정 지지도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한동훈 법무장관이 춘천에 출마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단독 분구의 문제도 있고 지금 춘천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율이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 지지도와. 그래서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네. 최무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무순 지사는 지금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가 출마할 경우에 자칫 선거 구도에 어떤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마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두 분 다 출마하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춘천만큼 원주도 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튼 최대 선거구로 될 것 같은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 현재 갑이 박정아 의원, 그다음에 을이 송기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현역들이 등판할 것들은 명확하한데요. 가장 흥미가 가는 구는 갑이 구인데요. 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원천묵 전 삼선 시장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부분들이고 네. 또 직전 국회의원이었던 이광재 현재 국회 사무총장의 등판론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변수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선거구 획정부터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유권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그 혁신을 추구하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진영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느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윙보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네. 20, 30대 유권자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전에 어느 쪽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쪽을 지지하다가도 저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고 용기 있게 혁신을 하는 쪽이 내년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좀 그래도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 면면히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넉넉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